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인간 능력에 역효과를 내는 특징을 알아봅니다. 그중 하나는 거의 모든 생각과 결정에 감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본 측 주장의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 그들은 분쟁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때 그곳이 일본 고유의 영토였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지역들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는 전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논리 역시도 별다를 게 없다는 점이다. 우리의 주장도 실은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라는 발상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 결국 서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응 논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독도 분쟁과 비슷한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가쿠 3열도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쿠릴 열도 4개 섬 분쟁이 있고 남사 군도를 놓고서는 중국, 베트남, 대만을 비롯한 6개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서 동칼리만탄 섬을 두고 시끌시끌하기도 했습니다. 영토 문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도처에 걸려 있는 현안입니다. 그 지역의 대부분이 무인도이기 때문에 이런 영유권 분쟁이 생겼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마도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이런 측면은 두드러집니다. 대마도를 두고 마산시 의회가 조례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그 영유권 분쟁의 파장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마도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일본어를 사용하고 문화적으로도 일본의 근대 국민국가에 통합됐기 때문에 일본 땅이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만약에 독도에 양국 중 어느 한 나라의 언어를 쓰는 주민이 살고 있다면 지금처럼 첨예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독도는 섬도 아니고 암초에 가깝습니다. 영자신문에는 아예 아일랜드가 아니라 락이라고 표기됩니다. 이 아무도 살지 않은 암초를 가지고 영유권을 주장하려다 보니 그 근거라는 건 필연적으로 역사적 자료를 갖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자기네 역사책을 마구 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책을 뒤져 나온 자료를 가지고 각국은 자기 땅을 주장하는 논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과거 전근대 시대에 날아간 경계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선으로 그어진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대충 저기 어디쯤이 경계다 하는 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경계란 선이 아니라 점이었습니다. 가령 중국 청과 조선의 경계는 선이 아니라 어떤 포인트를 넘어가면 이 점에서 중국 관리가 나와 있고 이걸 넘어가면 중국 땅이다 하는 식이었던 것입니다. 고구려사 논쟁이 벌어졌을 때 한참 얘기됐던 간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도는 지금 중국이라는 국민국가 내로 포섭되어 있지만 간도 같은 데야말로 전형적인 변경, 바더존이었습니다. 박경리의 소설 토지를 봐도 한국인과 중국인이 같이 어울려 살던 지역으로 나옵니다. 간도도 독도의 전형적인 변경입니다. 그걸 자꾸 간도는 중국 땅이냐 한국 땅이냐, 독도가 일본 땅이냐 한국 땅이냐를 갖고 싸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역사적인 것입니다. 전 근대사를 다루고 있는데 근대에야 형성된 국민국가의 인식론적 틀 위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신적인 특징은 아마도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논쟁의 여지 없이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감정은 너무나 강해서 이성적인 힘을 강탈한다고 말한 것처럼 감정은 이성을 압도합니다. 물론 이런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이 짜놓은 것을 열정으로는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미한 감정이라도 그것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하는 역할이 완전히 무시되지는 않아도 상당히 과소평가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능적인 공격심 혹은 의기양양함 같은 신체적 반응을 경험하든 안 하든 감정은 우리가 선택해야만 한 상황에서 선택 분야를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감정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 감정이 매우 고조된 상태라면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결정하는 것을 미루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감정은 계속 흥분 상태이고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심각한 판단상의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